MLB 이제 첫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 자, 일단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쿠에토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쿠에토 선수도 지금 정규 시즌 이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한 게 스프링 캠프다 보니까 스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자책점이 많이 안 좋아요. 네, 27.00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0승 2패. 거의 좀 강판된 경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에토는 어느 정도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지 못한 채 정규 시즌에 돌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 마흘, 자 이번에 새로 왔죠. 스캠 기준 이제 5.09 평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1승 2패. 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쿠에토 같은 경우에 스프링 캠프에서 2게임을 뛰었는데 거기서 이제 3.2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2게임 다 이제 첫 이닝부터 굉장히 좀 많이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7.00에라 네, 그런 이제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이제 정규 시즌에 돌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일단 쿠에토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뭐 미네소타 상대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했던 상황. 왜냐하면은 뭐 이제 피안타율이 거의 3할에 가까운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폼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 피안타율까지 좀 미네소타한테 많이 약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약간 쿠에토한테 기대를 걸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마을 역시도 스프링 캠프에서는 비교적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그래도 지금 상대 선발인 쿠에토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도 마을은 어느 정도 이제 이닝 소화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쿠에토보다는 지금 현재 나은 상황,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선발도 선발인데 양 팀의 그런 타격이 훨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타격에서는 미네소타가 마이애미보다는 좀 많이 앞서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발도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배당도 어느 정도 좀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미네소타 쪽 사이드를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좀 미네소타 쪽 승. 그리고 이거 만약에 핸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마인승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미네소타 승의 마인승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워싱턴 대 템파베이. 자, 워싱턴 선발은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 역시 아직 정규 시즌에서 뛴 경기가 없다 보니까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스프링 캠프에서는 네, 4.43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네, 2승 1패로 어느 정도 지금 승운은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드류 라스무센. 자, 뭐 이것도 이제 스캔 기준 뭐 2.79에라. 그리고 2승 0패로 네, 굉장히 또 승운이 좋은 투수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디트로이트 상대로 이제 스윕을 하면서 이제 홈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템파베이입니다. 감을 좀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원정으로 온 상황이죠. 템파베이.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애틀란타 상대로 네,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선발 선수 이제 고어가 굉장히 진짜 호투를 해가지고 애틀란타의 타선을 그렇게 묶어버렸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워싱턴의 타격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아무래도 지금 뭐 1점, 뭐 2점, 뭐 진짜 뭐 많이야 4점 이 정도로 지금 타격 사이클이 굉장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워싱턴의 타선을 좀 믿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선발로만 비교를 했을 때도 라스무센이 전혀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한테 밀리는 구석도 없고, 그리고 빠따도 지금 템파베이가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약간 이 경기는 템파베이 쪽이 더 맞긴 해요.
게다가 지금 불펜진으로 가도 템파베이 불펜이 워싱턴보다는 좀 훨씬 좋기 때문에 투타 모두 지금 템파베이가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정규 시즌 첫 경기다 보니까 스프링 캠프에서의 원정 어느 정도의 타율이나 OPS를 봤을 때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홈보다는 좀 원정에서 타율이나 안 그러면 OPS 가 어느 정도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요건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템파베이 쪽을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템파베이 쪽 승 보고 7.5 기준으로 이거 한번 얻어 볼게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워싱턴에 빠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이제 이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 템파베이가 혼자 뭐 오버를 내지 않는 이상은 약간 언더 쪽으로 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승에 7.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스턴 대 피츠버그. 자, 보스턴의 선발 커터 이제 크로포드 선수가 지금 선발이고, 역시 정규 시즌에 아직 뛴 적이 없다 보니까 스프링 캠프의 약간 자료를 활용을 하면은 지금 4.15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2승 1패 이렇게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요한 오비에도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서고, 역시 뭐 이제 스캔 기준으로 봤을 때 4.58에라 약간 좀 안 좋긴 하네요. 평자가 1승 1패 요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상대로 그래도 이제 연승을 챙기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피츠버그는 지금 원정에서 이제 신시내티한테 2연패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살짝 주춤해진 상황이고, 자, 근데 지금 보스턴은 빠따가 물론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빠따가 좋은 거랑 이제 좀 어느 정도 대비되게 마운드가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죠. 물론 뭐 이제 보스턴의 그런 상대 볼티모어가 워낙 지금 타격감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실점을 하는 거는 분명 이제 보스턴 마운진에도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뭐 지금 현상에서 봤을 때는 피츠버그도 좀 타격 사이클이 약간 좀 죽은 상태고 그리고 약간 좀 아무래도 보스턴에 비해서도 빠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의 피츠버그도 좀 믿을만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지금의 피츠버그의 마운드는 보스턴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뭐 지금 빠따는 보스턴에 좀 어느 정도 밀리긴 하지만 마운드는 뭐 보스턴보다는 앞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따로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보스턴, 근데 전체적인 이제 마운드나 그런 거를 밸런스를 봤을 때는 그나마 피츠버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지금 이제 양팀 선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털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턴도 어느 정도 약간 오비에도를 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도 충분히 크로포드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다득점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선발이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해도 결국 이제 불펜전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불리한 거는 저는 지금 보스턴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펜전으로 가게 되면은 보스턴보다는 아무래도 피츠버그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선발에서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간다 하면은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피츠버그가 조금 더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점쳐요. 그쵸. 게다가 지금 이제 보스턴의 지금 마무리 투수가 켈리 젠슨이죠. 켈리 젠슨은 지금 뭐 솔직히 언제 터져도 이제 많이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일단
기량이 많이 저하된 게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크게 사고 낸 적은 없긴 한데, 그래도 현재 약간 폼이나 그런 거 보면은 언제든지 뭐 사고를 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솔직히 요거는 저는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싸리 좀 반대반 경기는 그냥 역배 찍고 그냥 치우는 경기. 그래서 그냥 피츠버그 쪽 역배승이나 프랜승 쪽을 보고, 네, 9.5 기준 요거 한번 오가 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뭐 보스턴에 지금 빠따가 살아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약간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불펜전을 갔을 때는 지금 보스턴 불펜진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피츠버그도 충분히 득점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9.5라고 해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란타. 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이크 이제 우드포드가 선발로 나서게 되죠. 네, 이제 당연히 정규 시즌 아직 뛴 게 없고 스프링 캠프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평자가 지금 2.04에 1승 0패. 네, 요 정도의 그런 평자랑 이제 승패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찰리 모튼이 이제 선발로 뛰고 있는데, 역시 아무래도 좀 이제 기량이 노쇠화가 되다 보니까 스캠에서도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6차점에 1승 1패.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찰리 모튼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점점 노쇠화가 되어 가면서 기량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 39살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려앉아야 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찰리 모튼을 좀 믿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구위도 좀 많이 약해진 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체력이 좀 저하되다 보니까 이닝 소화율도 어느 정도 계속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찰리 모튼이 빨리 내려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틀란타는 좀 불펜진을 어느 정도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일단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 워싱턴과의 그런 시리즈에서 불펜 소모가 굉장히 좀 적었어요.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애틀란타가 이겼을 때는 좀 이제 대승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다 이제 대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필승조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는 경기는 그렇게 뭐 좋은 불펜 투수진을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네, 소모는 어느 정도 적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비록 뭐 지금 직전 경기 1점밖에 내지는 못했어요, 애틀란타가. 그래도 뭐 지금 현재 타선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세인트루이스보다는 애틀란타가 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신 지금 현재 선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세인트루이스가 저는 네, 더 낫다고 봐요. 선발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비해서 열세라고 느껴지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타선은 애틀란타, 그리고 투수는 지금 이제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가 이제 제이크 우드포드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해야 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쿠나 주니어를 뭐 중심으로 해서 타선이 좀 어느 정도 터져줘야겠죠, 중심 타선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좀 너무 경우의 수가, 그쵸, 이거는 경우의 수죠. 아무래도 애틀란타가 뭐 타선이 터질 가능성도 있지만 뭐 반대로 우드포드한테 막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찰리 모튼을 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은 저는 이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아싸리 전 세인트루이스 쪽 볼게요. 네, 역배승이나 그러면 프랜승 쪽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8.5인데 이것도 이제 오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찰리 모튼을 털면은 어느 정도 득점을 할 거고, 그리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타선이 터진다고 하면은 8.5 기준은 네, 약간 오바가 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역배승, 뭐 프랜승 8.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경기가 텍사스 대 볼티모어 경기. 자, 현재 뭐 지금 빠따가 거의 최상인 두 팀이죠. 아무래도 그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를 수입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는 뭐 이제 존 그레이 뭐 핵심 투수죠. 그리고 지금 스프링 캠프 기준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2의 자책점에 3승 1패로 굉장히 지금 이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평자까지 굉장히 좋은 지금 폼이 오른 존 그레이 선수고, 자,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일 브래디시가 선발로 나섭니다. 근데 네, 스프링 캠프에서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6.61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1승 1패. 네, 이 정도에 보여줍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시리즈에서 봤을 때 이제 텍사스는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물론 최근 이제 이제 두 경기 정도는 어느 정도 최근이 아니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 이제 2대1로 이겼는데 오늘 경기 뭐 빼고는 그 전 두 경기에서는 10점 이상씩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타선이 폭발된 상황이고, 볼티모어 역시 뭐 보스턴 상대로 굉장히 뭐 득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 팀 다 지금 빠따가 폭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격 흐름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최상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타선은 둘 다 좋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선발 투수는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요. 자, 일단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존 그레이가 이제 선발로 나섰는데 굉장히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정규 시즌으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의 존 그레이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약간 볼티모어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반면에 지금 카일 브래디시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 기량을 못 찾은 채로 정규 시즌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존 그레이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은 아무래도 텍사스가 좀 더 위다. 그리고 타선은 지금 거의 비슷.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불펜진까지 지금 볼티모어가 아무래도 텍사스보다는 네, 더 안 좋기 때문에 요거 뭐 지금 타선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터져진다고 하면은 마운드에서는 좀 텍사스가 더 우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합적으로 한번 결과를 보면은 현재 지금 타선은 뭐 네, 텍사스 뭐 볼티모어 그냥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정도고, 그 대신 마운드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지금의 뭐 볼티모어보다는 많이 앞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텍사스 쪽 승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분석 결과 일단 텍사스 승. 네. 그리고 현재 지금 3연승으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볼티모어는 지금 원정 연패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꺾인 상태. 분위기까지 고려를 하면은 tek사스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8.5 기준은 이거는 네, 오바를 보긴 하는데, 요게 일단은 그레이가 어느 정도 좀 호투를 하면은 약간 기준점은 좀 달라질 수도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바가 약간 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잘 이제 볼티모어의 타선을 틀어 막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거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최상의 네, 그런 공격 흐름을 굳이 여기서 꺾을 필요는 없다고 봐서 네, 텍사스 승에 8.5 기준으로 한번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기가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헌터 브라운 선발 투수가 이제 나서고, 스프링 캠프 기준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평자 이제 5 그리고 1승 1패. 자, 근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스프링 캠프에서 헌터 브라움이 지금 4게임 지금 9이닝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경기당 좀 2회에서 한 3회 정도밖에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헌터 브라운이 이 경기에서 과연 길게 끌 수 있을지가 어느 정도 좀 관심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튜 보이드가 선발로 나섭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정규 시즌에 선발로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6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2승 1패로 승우는 어느 정도 좋은 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헌터 브라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지난 시즌 불펜이었어요. 7경기를 그리고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검증된 투수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번 시즌 불펜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발로 전환한 첫 경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휴스턴 선발은 솔직히 어떨지는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튜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디트로이트에서 잘 던지는 자완 선발 투수죠.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굉장히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약간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매튜 보이드가 지금 어느 정도 괜찮게 지금 던진다고 해도 스프링 캠프부터 이제 현재까지 휴스턴이 좀 우투수에 비해서 좌투수한테 굉장히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투수에 이제 굉장히 강한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매튜 보이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뭐 일단 휴스턴 같은 경우 지금 뭐 스프링 캠프랑 이제 뭐 정규 시즌까지 다 어느 정도 합치면은 뭐 좌투수한테 지금 뭐 좌투수 상대로 전체 이제 타격률 7위, 타격 지표가 7위고, 우투수 뭐 상대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0에서 한 25위권 요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좌투수랑 우투수에 대한 그런 상대성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매튜 보이드가 선발인 거는 휴스턴 타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약간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표본도 적지만 지금 뭐 정규 시즌에서도 좌투수 상대로 꾸준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은 이제 보이드를 어느 정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정에서의 지금 디트로이트가 솔직히 약간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원정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죠. 일단 뭐 템파베이 상대로 거의 무기력하게 타선들이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일단 이제 타선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휴스턴 쪽 승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선발도 휴스턴이 이제 상성상 매튜 보이드한테 어느 정도 강한 면모를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타격도 휴스턴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휴스턴 쪽 볼게요. 휴스턴 승에 이제 홈 마인승은 웬만하면은 약간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마인승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어누바는 이거는 패스할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헌터 브라운이 과연 디트로이트 상대로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휴스턴 승에 마인승까지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이고 대 애리조나.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네요. 샌디에이고의 이제 지금 선발 투수 라이언 웨더스, 자완 선발이고 스캠 기준 4.91 평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승 1패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넬슨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뭐 스캠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승 2패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지금 현재 원정에서 애리조나가 많이 타선이 부진합니다. 살아나지 않는 애리조나. 자, 그 이제 예로 지금 다저스와의 지난번 시리즈에서 거의 이제 매 경기 1, 2점만 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변비 타선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 애리조나가 안타는 좀 많이 쳐요.
굉장히 안타나 그런 거는 좀 많이 만들어내는데 득점 기회를 좀처럼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잔루가 굉장히 많았죠. 그만큼 아무래도 지금 기회가 오는 거를 제때제때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애리조나고, 자 지금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콜로라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샌디에이고가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 3대1로 이겼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샌디에이고도 역시 고민이 있어요. 현재 이제 중심 타선이 그런 중심 타선 중에 이제 소토, 그리고 후안 소토랑 넬슨 크루즈, 그리고 코로네너스가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요 중심 타선들에 좀 터져줘야 샌디에이고의 득점력이 살아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좀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 마무리 투수인 지금 조시 헤이더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두 번 연속 2연투를 지금 했기 때문에 2연투로 어느 정도 이번 경기 등판은 약간은 힘들어 보인다.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타선, 마운드 모두 뭐 지금 샌디에이고가 더 밸런스가 좋죠. 아무래도 지금 애리조나는 타격감이 워낙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샌디에이고가 좀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샌디에이고 쪽 승. 자, 이게 8.5를 줬는데 이 8.5를 준 게 아무래도 이제 샌디에이고의 선발인 라이언 웨더스가 자완투수인데, 애리조나가 그래도 뭐 스프링 캠프나 안 그러면 이제 정규 시즌 뭐 초반에서도 자투수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강한 면모를 보여서 이번에 약간 좀 웨더스를 어느 정도 좀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8.5까지 준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그냥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물론 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해도 현재 지금 흐름으로의 그런 그 애리조나의 그런 타격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현 상황에서 8.5 기준은 언더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승에 8.5 기준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시애틀 대 LA 엔젤스. 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 커비 거의 뭐 시애틀의 이제 차기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죠. 스프링 캠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2.31 에라, 그리고 2승 1패 이렇게 보여줬고, 자 이제 LA 엔젤스, 자 천사는 이제 리드 덴머스. 자 스캔 기준 3.60 자책점 기록, 그리고 2승 1패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양 팀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상반됐죠. 오클랜드 뭐 상대로 2연승 중인 지금 LA 엔젤스, 그리고 지금 타선도 지금 타격 타선도 어느 정도 폭발한 상황이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상대로 지금 이제 3연패 중인 시애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의 어느 정도 좀 상반된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지금 조지 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시애틀의 차기 에이스로 꾸준히 지금 작년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 때도 뭐 3점 초반대 이거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도 2점대 그런 방어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폼이 무리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이 그나마 이제 에인절스보다 우세한 게 지금 선발 투수 내지 그냥 홈이라는 이점, 요거 빼고는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선발 투수나 뭐 홈 이점 빼고는 시애틀이 지금 우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오타니랑 그리고 트라웃 다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선도 지금 에인절스가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최근 분위기나 흐름 같은 것도 에인절스가 더 좋은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불펜도 솔직히 제 에인절스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체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는 뭐 에인절스가 지금 전혀 밀릴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그리고 이제 표본이 어느 정도 적긴 하지만 댄버스가 이제 자투수긴 해요. 근데 이번 시즌 이제 시애틀이 자투수 상대로는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투수에 비해서 자투수 공략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면은 시애틀이 LA 에인절스에 비해 나은 거는 거의 선발 투수, 선발 차이 정도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저는 네, 이거는 그래도 LA 에인절스 쪽 역배승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배승에 뭐 역배승까지 보니까 핸디로 가져가실 분들은 프랜승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언오바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거는 약간 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언오바는 패스를 하고 그냥 역배승에 프랜승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나 뭐 이제 궁금하시거나 뭐 이제 네,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 네, 혹시 이제 분석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